제 마음이 대통령 마음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한 25% 정도가 입주 물량이 2026년은 줄어들고요.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물량 절벽에 마주치는 이 현실을 수요자들이 모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답이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국토교통부 장관 불렀겠죠. 2026년부터 집값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집값이 3번 올랐습니다. 물론 서울 한강벨트와 수도권, 경기도, 경부벨트 일부 지역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지역은 크게 3번이 올랐죠. 2월, 3월 토지거래가구역 풀고 묶으면서 한번 올랐고요. 6월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한번 크게 올랐고, 물론 두 번째 상승으로 이제 627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죠. 세 번째는 9월, 10월입니다. 97 공급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실망한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크게 올랐는데, 자, 2025년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죠. 크게 3번 특정 지역 한강벨트와 경부벨트 위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다. 그러면 2026년 시장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하락 전환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락 전환이라고 한다면 이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려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떨어질 분위기, 조건, 컨디션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려면 입주 물량이 아주 많이 나오거나, 노태우 정부 그 1기 신도시 200만 호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한 공급 폭탄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대외적인 어떤 변수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2년 미국이 기준금리 많이 올릴 때처럼 그런 불확실성이 커져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집주인들이 금매로 던지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안 사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뭐 2025년 대비 2026년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유동성도 지금 많이 풀린 상황에서 하락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2026년은 뭘 봐야 되느냐? 포인트는 이거죠. 양극화라고 하는데 2025년에 많이 올랐던 한강벨트와 경부벨트,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벨트는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 동작, 강동, 광진구 이런 지역들과 이제 경부벨트라고 한다면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 분당신도시, 그리고 성남 구도심, 용인, 수지 이런 지역들입니다. 2026년 또 이런 지역들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인데, 뭐 하락 전환은 안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은 뭐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출 규제에다가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살 수도 없고 대출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이제 몇 개씩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집주인들은 여전히 호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서울의 한강벨트나 경부벨트 같은 경우 실제 거래된 실거래 가격, 그러니까 10월 정도 거래된 가격보다 2, 3억 정도 높여서 호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는 안 되는데 어떤 현금 돈 있는 사람이 하나 딱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게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나 경부벨트는 2026년에도 이런 식의 상승,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간헐적인 신고가 행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들이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하느냐? 이런 고가 아파트 시장보다는 그래도 금액대가 한 10억 이하 구간에 들어가는 물건들, 10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아주 많아야 되는데, 현금이 솔직히 한 2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1년, 2년 전, 그러니까 2024년, 2023년만 하더라도 현금 20억 있으면 잠실이나 강남에 아파트 전세 깨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예전에 영광,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물건, 소위 말해서 용인 수지라든지 그 이하 지역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이하에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에도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6억 받아서
현금 한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분이 어떻게든 뭐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당선 타고 경부벨트인 용인 수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2025년에도 움직였고 2026년에도 이런 15억 아래 구간의 경부 라인들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교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거래가 좀 될 것 같고요. 동탄, 구리 같은 풍선 효과가 생긴 지역들도 뭐 거래는 조금씩 되는데 오히려 2025년에 저는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키 맞추기식 상승을 좀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이제 동쪽이 올랐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된다면 뭐 안양에서는 안양 동안구가 많이 올랐으면 마랑구 쪽으로 안산시도 이제 고잔시 노시 쪽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 곳들, 인프라가 좋은 것들, 인천에서도 인천 모든 지역이 다 오르기는 2026년은 좀 버거울 것 같고요. 인천 송도, 검단, 청라 같은 신축 아파트 지난 2년 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이 2026년에는 또 탄력성을 보일 수도 있고요. 서울 내에서는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들, 많이 안 오른 지역들, 억울하게 규제 지역에 묶인 뭐 노도강이라든지 금광구 같은 곳들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야 이거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오겠다,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는 수요들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는 주도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직방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6년 집 살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69.9% 거의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고 싶어, 살 생각이 있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고 싶어? 2026년 1분기를 가장 많이 꼽아왔습니다. 살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 또 왜 사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답변들이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 불안하니까 전월세도 난이라고 하는데 그냥 집 살래. 두 번째는 지역을 옮기는 실수요자들, 세 번째는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는 분들이 8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집 살 의향이 있는 분들 중에 80%가 실수요자라는 얘기는 정부가 대출 규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잖아요. 전세 끼고도 못 사게 토지거래가 구역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한다는데 정부 규제가 약발이 크게 먹히겠습니까? 정부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죠. 실수요자들이 집 사는데 언제까지 모든 걸 틀어막아야 될 것인가? 이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을 주도한다면 굉장히 명쾌해요. 답은 다주택자들 규제하고 1주택자들은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나 갈아타기 1주택자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2026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국토교통부도 아마 2026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2026년에 들어서면서 공급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주인들이 금매로 안 던지는 이유가 있죠.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이 금매로 던지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안 사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주인들이 왜 안 던지냐? 첫 번째 이유가 공급 부족입니다.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인데 2025년 부동산 R124 통계를 보게 되면 2025년 입주 물량은 약 43,000호 정도 예상 추정이 됩니다. 근데 2026년은 얼마인가? 28,000호로 뚝 떨어집니다. 28,000호. 그러니까 43,000호 정도에서 28,000호로 떨어지는데 여기는 임대 물량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대 물량을 빼면 한 17,000, 18,000호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직방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임대 물량을 빼니까 이 정도 수치에 근접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R124나 직방의 통계를 보게 되면 임대 물량을 빼면 17,000호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임대 물량을 포함하더라도 28,000호면 43,000에서 28,0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상당한 큰 폭의 감소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25% 정도가 입주 물량이 2025년 대비 2026년은 줄어들고요. 경기도도 줄어드는데 서울이 특히 많이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가격을 할 때는 항상 수급 밸런스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입주 물량, 이게 절대적인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안 나온다면 집주인이 이제 매물이라도 많이 쏟아내야 되는데 지금 집주인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입주 물량이 안 나온다는데 집주인이 왜 매물을 내놓습니까? 그것도 하락 매물을,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입주 물량이 줄어들음으로써 이제 전월세 시장이 또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26년 1년 정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면 뭐 좀 참을 수 있지. 내가 뭐가 불안해. 2027년에 물량이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2027년은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듭니다. 임대 물량을 빼게 되면 2026년이 한 17,000호 정도라고 했는데 2027년은 11,000호 정도로 줄어들고요. 2028년은 10,000호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입주 물량 절벽에 마주치는 이 현실을 시장의 수요자들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로 어떤 물량 자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집값도 불안하고 전세 가격도 불안한데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거 3년 동안 물량이 없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보니까 97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었죠. 2025년, 2030년까지 135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35만 호 분당 신도시 13개가 넘는 물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그 의구심, 실망 때문에 9월, 10월 집값이 올라갔는데 11월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12월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중반 정도로 넘어간 것 같은데 왜 안 나왔을까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죠.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맞춰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아마 뻔할 텐데 그린벨트, 서리풀지구 같은 그린벨트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을 분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공공분양 물량 좀 늘리고 또 신규 발굴한 택지들 이런 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했던 봉담 3지구나 오산 세교 3지구 이런 물량들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승인 났습니다. 지구 지정되고 이제 승인 났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이나 걸렸나요? 그러니까 이거 좀 구체적으로 분양 계획이나 이런 거 나올 것 같고요. 유유부지, 태릉CC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왜 안 됐는지 이번에는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뻔하잖아요. 이런 거 외에 또 정비사업 좀 지원해주겠다. 공공주도로 정비사업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불안 심리가 줄어들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답이 없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불렀겠죠. 야, 공급대책 한번 좀 가져와봐. 얘기 좀 해봐봐. 니들 무슨 카드가 있냐? 라고 하니까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머리가 좋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니들 이런 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 가지고 지금 불안한 시장이 먹힐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안 나왔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마 내심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답이 없네라는 제 마음이 대통령 마음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뭐가 나올 거야 갑자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6.27 대책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거 맛보기야. 더 강력한 거 굉장히 많아 라고 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다 잡아버릴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최근에 뉘앙스를 보게 되면 이런 자신감 없어졌습니다. 다른 정책은 모르겠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보자면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오죽하면 대책이 없다는 말을 대통령 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답답함이 아마 나온 것 같고 이 답답함이 바로 공급 대책입니다.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2028년까지는 안 되는데 2026년에 착공 들어가도 2029년 요즘 공사 기간이 한 4년 걸리거든요. 9년, 30년이 됩니다. 서리풀지구 얘기 좀 해볼까요? 서리풀지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일각에서는 서리풀지구를 이제 반값으로 토지 임대부 같이 반값으로 하면 주택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따져봐요. 진짜 반값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있잖아요. 2만 세대 중에 공공임대 빼고 특별공급 빼고 이것도 차 떼고 포 떼면 실제로 일반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은 제가 볼 때는 8,000호도 안 나올 겁니다. 그것도 강남 핵심 지역도 아니고 양재라고 하지만 가보면 과천이에요. 과천하고 우면 쪽에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소위 말한 강남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 또는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들 지역을 강남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담동, 압구정동, 그렇죠? 반포, 대치동, 개포까지 이런 지역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주거 지역의 이제 강남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데 더 내려오게 되면 MB 정부 때 했던 세곡, 내곡동만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동작구가 더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구역만 강남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그린벨트 풀어서 쾌적하긴 한데 실제로 교육 환경이나 교통 환경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행정구역의 강남이라고 해서 강남의 대체 수요는 될 수가 없는데 서귀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이거라도 나오는 게 어디야.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일단 강남 대체가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임대 물량을 빼버리고 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세 번째, 빨리 공급되기는 만만하지 않다. 왜? 여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원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인데 오랫동안 한 5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인데 땅값이 그린벨트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3.3제곱미터당 평당 1,000만 원 정도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개발도 많이 됐을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3.3제곱미터당 뭐 3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시세는. 그러면 국가가 이제 보상을 해주잖아요. 수용을 하게 되면 얼마 보상해 줄까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주고 보상을 할까요? 공시가격으로 보상을 할까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으로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공시가격에 왜 뺏기냐. 우리는 그럴 바에는 안 한다 라고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쟁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빨리 하려면 돈을 많이 주는 방법이에요. 그냥 시세대로 원주민들한테 돈 주고 보상해주고 수용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거 괜히 예산 아끼겠다고 뭐 공시가격 법대로 처리하다가는 또 배가 산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이 돼도 2026년에 착공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026년에 착공이 돼도 2030년 정도에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말에 입주하는데 2026년에 착공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니까? 지구 지정하고 하게 되면 아마 2028년 정도에 아마 분양도 하고 아마 착공이 된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2028년 정도 되니까 입주는 2031년, 32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데 어느 세월에 믿고 기다려주세요. 반값 아파트 나옵니다. 라고 호소하기에는 정부의 정책의 신뢰가 지금 굉장히 바닥에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 그 5년의 정책 부동산 규제의 실패가 현 정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공급이 그렇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답답하죠. 야, 진짜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는 팩트. 그 이후에 물량이 얼마 나올까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도는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공공 택지 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2029년, 10년 정도에는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3기 신도시가 강남 대체, 뭐 서울 한강벨트 대체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서울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유유부지 될까? 저는 유유부지가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되더라도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일부 분들은 또 용산 민족공원에 아파트 뭐 2만, 5만 세대 짓자고 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민족공원은 미래를 위해서 남겨둬야 될 땅이지 거기다가 만약에 아파트 5만 세대 지으면 주택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서울은 구조적으로 수요 과잉 공급 부족지이기 때문에 5만 세대 공급해서 1년에 10,000세대씩 늘려도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2025년에 43,000호에서 2026년에 28,000호 임대 포함해서 이 정도 줄어들었고 2027년은 더 줄어드는데 여기에 용산 민족공원에 개발해서 1년에 10,000호씩 5년 동안 공급을 해본들 해결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공급 숙제를 정부 입장에서는 풀어야 될 미션 임파서블이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2026년 1월 아마 중순으로 예상하는데 1월 중순에 어떤 카드가 나올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마 시장의 기대를 충족을 못하게 되면서 실망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아주 획기적인 파격적인 그런 공급 대책이 나와서 우와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우와 충격인데? 라는 반응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먹힐 수도 있는데 그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저와 함께 인사이트도 전해드리고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한데 우리 과거에도 내 집 마련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전략,
나만의 내 집 마련 전략, 내 가족을 위해서 차분하게 종잣돈을 모으면서 내 자본에 맞춰서 청약을 하든 매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또 꾸준하게 두드려 본다면 저는 반드시 내 집 마련 꿈은 아니다.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못해.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전히 기회의 문은 열려 있다. 오히려 옛날보다 돈 벌기는 더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주식 투자하면 맨날 박살 났는데 요즘 주식, 코인, 미국 미장이라고 하죠. 미국 주식, 골드 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전략이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내 집 마련과 내 인생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you